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기초연금 제도의 변화와 관련된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복지정책의 조정이 아니라 고령화가 심화되는 시대 속에서 노인 빈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개편 방안은 기존 제도의 한계를 짚고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비교적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비슷한 금액을 받는 구조는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으며 실제로 도움이 절실한 계층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방식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하고 앞으로 실제로 어떤 점들이 달라질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자연스럽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현재 한국의 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약 70%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바로 지급 방식의 획일성입니다. 실제 소득 수준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거의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되는 구조는 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도의 소득이 거의 없는 노인과 국민연금이나 임대소득 등 일정한 수입이 있는 노인이 같은 수준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의 본래 목적이었던 노인 빈곤 완화라는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제한된 재원을 보다 필요한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하우상박 원칙에 기반한 새로운 지급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에는 지원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점은 기존에 지급되던 기초연금 자체를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인상되는 금액에 대해 차등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향후 인상분에 한해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이 일정 금액 인상될 경우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더 큰 폭으로 인상하고 일정 소득이 있는 노인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상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 수급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정책의 방향성을 점진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변화는 단순히 금액 조정에 그치지 않고 복지정책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광범위한 지원에서 선별적 집중 지원으로의 전환은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사회적 형평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 확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러한 차등 지급 방식이 실제로 도입될 경우 소득을 어떻게 평가하고 기준을 설정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단순한 소득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부동산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는 소득 인정의 기준이 더욱 정교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다 공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정책 변화는 단기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사회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층의 생활 안정이 강화되면 소비 여력이 증가하고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일부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이해도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방식의 변화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실제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시행될지에 따라 그 효과와 영향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금 제도에서 또 하나 중요한 변화로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바로 부부가맥 제도의 개선입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약 20%가 감액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동일 가구에 대한 중복 지원을 일정 부분 조정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저소득 노인 부부의 생활 부담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결코 줄어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이 줄어들면서 실질적인 생활 여건이 악화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부부의 경우 감액된 연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제도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부 노인 부부가 감액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선택하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제도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가족관계와 사회적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부부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20% 수준인 감액률을 2027년에는 15%로 낮추고 이후에는 10%까지 추가로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감액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도 검토되고 있어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감액률이 낮아질 경우 실제 수급 금액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기준으로 각자 약 34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20% 감액이 적용되면 약 27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나 감액률이 15%로 완화되면 약 28만 9천 원 수준으로 증가하고 10%로 줄어들 경우 약 3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감액이 완전히 폐지된다면 부부는 각각 전액을 수령하게 되어 가구 전체 소득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개선이 모든 대상자에게 동시에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은 이미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감액을 한 번에 폐지할 경우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 수준이 낮은 노인 부부를 우선 대상으로 삼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계층부터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은 정책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 먼저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재정 부담을 점진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제도 개선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것이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조정함으로써 가족 공동체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령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 중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부 감액 제도의 개편은 기초연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공정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적인 변화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단계적인 완화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 반응이 어떠할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초연금 제도 개편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반응 또한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변화가 단순한 제도 조정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노인층을 중심으로 한 관심과 의견 표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노인들의 경우 이번 개편 방향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부 어르신들은 작은 금액이라도 생활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반응을 보이며 차등 지급 방식 도입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가진 노인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과거 경제활동을 통해 성실하게 자산을 형성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노후복지는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일부 계층에서는 정책 변화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감액제도 완화에 대해서는 비교적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감액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지는 사례나 위장 이용과 같은 부작용이 알려지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적 완화 방안은 국민적 수용성이 비교적 높은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하철 및 대중교통 무임승차 기준 변경과 관련해서는 찬반 의견이 더욱 뚜렷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소득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나이를 기준으로 제공되던 혜택을 축소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가 고령층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존중과 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져 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 변화는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 사회적 가치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책 변화가 가져올 장기적인 사회적 영향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차등 지급 방식이 정착될 경우 노인 빈곤 완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이 개선되면 의료, 주거, 소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소득 기준 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제도의 설계뿐만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노인층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즉, 복지제도가 어떻게 설계되고 변화하는지를 통해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방향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기초연금 개편에 대한 국민 의견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보다 공정하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실행되느냐에 따라 이러한 기대와 우려가 현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바로 재정 부담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수백만 명의 고령층에게 대규모 복지 사업으로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상당히 큽니다. 1인당 평균 수급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연간 수십조 원에 달하는 재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고령 인구 비중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며 향후에는 전체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는 기초연금 수급자 수의 증가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재정 지출 확대 압력을 더욱 강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연금액을 인상하거나 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 방식과 부부감액 제도의 단계적 완화입니다. 차등 지급 방식은 동일한 예산 범위 내에서 보다 필요한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면서도 전체 재정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감액 제도의 경우에도 전면 폐지가 아닌 단계적 완화를 통해 재정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편 지하철 및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도의 조정 논의 역시 재정 부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연령 기준만으로 혜택을 제공할 경우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관련 비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 기준을 도입하여 혜택 대상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는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향후 정책 방향은 단순한 비용 절감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과 사회적 형평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경우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노후보장 제도를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일 제도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보다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책 변경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을 높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초연금 제도 개편은 단순한 복지 확대나 축소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책은 재정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초연금 제도 개편 논의는 단순히 하나의 복지정책 변화에 그치지 않고 더 넓은 관점에서 고령화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대 수명의 증가와 출산율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노후 부양 방식은 점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현재는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해 국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노후소득 보장 체계는 보다 다층적인 구조로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가 서로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개인의 준비와 국가의 지원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역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연금을 통해 소득을 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사회 참여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복지 접근성 개선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고령층이 정보 접근이나 행정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보다 간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시스템 구축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 신청이나 각종 복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지역 간 격차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도시와 농촌 간의 생활 환경 차이, 의료 접근성, 복지 서비스 수준의 차이는 고령층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강화되어야 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합니다. 결국 기초연금 제도 개편은 보다 큰 변화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가 지속되는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노인의 삶 전반을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 접근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개편 방향은 앞으로의 복지 정책이 나아갈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기초연금 제도 개편 논의는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의 개선, 부부 감액 제도의 완화, 그리고 소득 중심의 지원 확대 등은 모두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노인을 중심으로 한 지원 강화는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시에 재정 부담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정책 시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기초연금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실행될지에 따라 그 효과와 영향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고령층이 보다 안정적이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며 이번 개편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